반갑습니다. 자, 기초 튼튼 주린이 바로 고스대기 8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부하기 전에 제가 공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는 것과 같이 우선 지금 당장 한번 보내주세요. 자, 문자로 샵 8338로 제 이름 석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링크에 들어가시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외인기관 실시간 수급 어떤 종목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또 쌍끌이 매도가 들어오는지 그런 수급을 조금 제가 데이터 확인을 해가지고 대형주 관점에서 종목을 드리기도 하고 다 무료입니다. 종목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목을 고르기 좀 힘들다고 하는 어떤 당일 급등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당일 저점에서 찾아가지고 그런 종목을 드리기도 하고 다 무료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요즘에 검색기가 유행이잖아요. 검색기에 대해서 좀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좀 있을 거고 파트너 홈 어떤 참여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거기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조금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얻어가시면 되겠고 제가 조금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참여 링크 들어오셔갖고 파트너 홈에 들어오시면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뭐냐면 제가 매일같이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당일날 저점에서 무료로 댓글로 달아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볼게요.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을 한번 들어봤는데 자, 여기 시간대가 좀 나오죠. 자, 오늘 급등 예상 종목들 지금 보통 하루에 하나씩만 딱 드립니다. 종목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 정도. 자, 9시 1분에 픽셀 플러스 한 3% 정도에서 종목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12시 40분 정도까지는 한 12% 정도 바로 급등해줬고 아마 오늘 고가가 17%인가 아마 19%인가 아마 그렇게 이제 더 올라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당일날 저점에서 바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기법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검색기도 있고 그런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을 제가 전달해 드리기도 하니까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최근에 바닥을 조금 찍고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형성하면서 다행히 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정말 다행이긴 한데 최근에 지금 6, 7개월 동안 지수가 많이 급락이 나왔고 또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계좌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시장만 좋아지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항상 고민이에요. 투자를 할 때 보면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이상한 종목만 사지 않으면 대략 어떤 대표주나 대형주 몇 개 정도 사놓으면 알아서 계좌가 좋아지거든요. 자, 그런데 시장이 좋은 그런 그 기간에도 항상 시장은 거의 3분의 1 절반이 떨어지는 하락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락장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하락장에서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손실만 나지 않으면 다행이야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이 떨어져도 하락해도 폭락이 나와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고 그런 기법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아직 못 배우셨기 때문에 뭔가 항상 해외 지수 신경을 쓰고 또 해외 지수 영향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제 파트너 홈에 가보시면 참여 링크 통해서 홈에 가보시면 당일 급등 예상주 같은 거 하루에 하나씩 뽑아주는 이런 검색기도 있고 종목을 무료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한번 시장을 먼저 볼게요. 자, 시장을 먼저 보면 자, 업종을 보면 코스피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지금 최근 5월, 6월 정도 동안에 현재까지 자, 5, 6, 7, 8, 9, 10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수가 급락이 나왔고 폭락이 나왔고 이제야 조금 바닥을 찍고 약간 상승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자, 한번 데이터를 먼저 보세요. 데이터를 보시면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어떤 예상주를 하루에 하나씩 저점에서 뽑아가지고 당일날 결과를 봤더니 승률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며칠 연속 급등주를 뽑아내는가 저점에서 그런 연속 일수도 한번 여기 체크해 보시고 상한가도 곧잘 자주 잡아주고 그 다음 기간에도 실패한 그런 날보다는 훨씬 더 승률이 좋고 급등하는 그런 종목을 뽑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7일 연속 뽑아주는 날도 있었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또 보시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러 가지 기법이 존재한다. 우리가 급등주를 뽑고 싶으면 시장이 안 좋은 장에서도 어떤 급등주를 좀 뽑고 싶다. 분명히 그런 기법이 존재하고 시장이 나빠도 나는 종가 매수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법은 너무 어려워.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나는 가장 쉬운 매매로 종가 매수를 좀 하고 싶어. 그런 기법을 좀 하고 싶은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 그래도 수익률이 좋을 것이냐, 수익이 잘 날 것이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시장이 안 좋은 장에서 나는 중장기 뭐 어떤 가치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런데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보통 가치주가 중대형주에 많이 속하고 또 중장기 보유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타지 않을 그런 종목도 뽑아낼 수 있는 가치 투자 기법, 그런 수급 기법 같은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아도 실망할 필요 전혀 없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도 지수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지수를 보고 매매하지 않은 기간이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하면 지수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 지수를 이제 어떤 예측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지수를 보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 습관을 들일 때 그게 가능하느냐, 지수를 보지 않고 매매하는 게 가능하느냐, 지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기법을 찾아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뭔가 이제 기법을 찾고 그 찾은 기법이 검증을 해봤더니 항상 검증은 필요해요. 검증해봤더니 수익률도 진짜 좋고 수익도 잘 나더라. 그러면 그게 곧 보험 들 필요 없이 노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역상과 체결 강도에 대한 공부인데, 자, 요거는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단기 매매도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기법을 좋아하시겠지만, 자,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시장에서 그래도 나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그것도 며칠 기다리지 않고 바로 뽑아가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것들을 조금 찾고 싶은 어떤 욕구가 분명히 항상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당일 바로 급등 예상주 당일 저점 발굴에 대한 내용은 4강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공부를 좀 하려다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어떤 다른 관점에서의 급등주를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좀 급하게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런 기법들은 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기법들인데 그래도 시간 내서 시청하고 계시니까 해드릴 수밖에 없죠. 시청자분들 실력도 좀 한번 올려놓고 또 주식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변화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준도 좀 한번 올려보고 싶고, 제 욕심이자 목표입니다. 자, 보면 자, 우리 4강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일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당일날 바로 저점에서 뽑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뭐였습니까? 한번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이거였죠. 거래량을 시간으로 나눈다. 이 내용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꼭 하세요. 자, 그런데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집중 꼭 해주셔야 돼요. 자, 4강에 했던 내용은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당일날 저점에서 뽑긴 하는데 장중에 뽑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장중에만 나올까요? 아니면 장중에만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오늘 급등할 종목을, 오늘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장 시작 전에, 그러니까 오늘 장 시작 전 동시호가에 찾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또 적어드린 것처럼 이런 기법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신의 영역인가? 아무리 어떤 책을 뒤져봐도 이런 기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가정을 하나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장중에만 나오는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자, 보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급등할 것 같다. 그러면 잠재적인 매수를 하기 전에 잠재적인 투자자가 장중에만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오늘 급등시킬 종목들, 그 종목을, 자, 우리나라에는 동시호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호가 제도라는 게 있는데 8시 40분부터 땡 하면 이제 9시 딱 되기 바로 직전까지 20분 동안 체결가와 체결량을 받아가지고 9시에 한꺼번에 이제 도출해주고 그때부터 다시 9시부터 본격적인 매매를 시작하거든요. 자, 8시 40분부터 9시 되기 직전 그 20분 동안에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 내용은 정말 쉬워요. 정말 쉬운데 제가 단서, 완벽하게는 조금 못 알려드리고 완벽한 방법은 저에게 나중에 오셔갖고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단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게 먼저 교육을 받으신 분들, 제가 종목을 드린 게 아니라 스스로 계속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제목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장 시작 전 오늘 급등 예상주를 찾는 방법.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직접 모든 종목을 다 찾아낸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한 6일 정도, 3일 정도 좀 알려드리고 계속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11월 8일에는 신원종합개발을 3% 정도에 찾았습니다. 바로 시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히림, 자연과 환경, 동양, YBM넷, 벽산, 네오이뮨텍, 그 다음에 유인팩. 매수하는 가격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다 동시호가 때 찾고 동시호가 이제 끝나고 장 시작할 때 시가에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날의 시가에 들어가서 그날의 결과입니다. 뭐 수익난 종목만 올려놓은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그냥 교육 받으신 분들이 직접 다 찾은 종목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3%에 찾아서 상한가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에 신원종합개발이 조금 눈에 잘 띕니다. 히림이라는 종목도 4%에 찾아서 26% 급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도 4%에 찾아서 21% 급등하기도 하고, 쭉쭉쭉쭉 데이터를 보면 일단 저점에서 대부분 다 뽑아냅니다. 종목을. 그 다음에 장중에 급등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급등주를 찾을 때 어떤 뭐 거래량을 보거나 어떤 뭐 이제 시세를 보거나 대부분 다 그러죠. 어떤 보조 지표를 보거나 수급을 보거나. 근데 이런 기법에서 이런 종목을 찾는 방법은 정말 다른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장 시작 전에 벌써 오늘 급등할 종목은 동시호가 때 티가 난다는 거예요. 티가 난다. 오늘 급등할 종목이 티가 난다 벌써. 좀 약간 색다른 어떤 관점이죠. 그렇게 가정을 깔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붙이고 기법을 배워서 한번 종목을 찾아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날 갤럭시안머니, 그 다음에 신혼종합개발 자주 나오죠. 한전기술, 자이언트스텝, 게임빌 등등. 역시 우리가 종목을 찾는 가격대는 비싸지 않습니다. 0%대에서부터 3%대. 당일날 급등하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상한가 들어가기도 하고 17%, 12%, 7%, 11%. 손절난 종목이 없습니다. 종목을 다 찾은 거예요. 장 시작 전에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일단 다 최대한 골라낸 겁니다. 스스로 찾은 것들. 손절 종목이 없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 엄청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이날에는 손절이 두 개 있었어요. 자, 다 찾은 종목을 한번 보면 셀바스 AI, 컴투스, 위직부터 FSN까지. 자, 역시 찾은 가격대를 보면 0%에서 3%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상승률을 보면 25%, 19%, 5%, 얘는 조금 못 갔네요. 그래도 5%면 많이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 9%, 9%. 손절 나가봐야 3%, 3% 손절입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날 역시 승률 100%입니다. 셀바스 AI부터 버킷 스튜디오까지 역시 종목은 다 0%에서 비싸봐야 4%대입니다. 상승률을 보시면 4%, 8%, 27%, 12부터 28%, 9%까지 4일 연속 찾아내고 있죠. 5일차 역시 손절 종목이 두 개는 있었지만 지금 보면 1%짜리 손절 하나, 4%짜리 손절 하나. 손절가는 전일 종가 이탈시입니다. 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가는 명확하죠. 자, 4%에 들어가서 상한가, 4%에 들어가서 10%, 2%에 들어가서 8%, 1%에 들어가서 7%, 3%에 들어가서 12%. 그 다음 마지막 날 더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자, 오늘도 어제도 손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1%짜리 손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A 플러스에 사실 거예요. 자, 0에서 5%, 3%에 찾아서 9%. 퍼센테이지 보면 조금씩은 다 먹죠. 자, 어떻게 이런 종목을 찾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정답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역상이라는 상황입니다. 자, 혹시 역상이라는 상황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역상? 역상은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급등주를 많이 잡을 때 쓴다라고 배우셨나요? 아니면 주가가 잘 올라가는 환경은 역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쉽게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HTS 내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호가창이 있죠. 자, 호가창을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호가창입니다. 여기 호가창 쪽에 보시면 여기 매도 호가 총합이라는 게 있고요. 매수 호가 총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 보통 삼성전자 보면 71,300원부터 지금 74,400원까지 보통 이렇게 매수를 깔아 놓죠. 매수를 깔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면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게 부르는 가격이죠. 자, 71,400원의 매도 예약을 해 놓을 수도 있고, 뭐 71,900원에 매도 예약을 해 놓을 수도 있고, 72,000원에 매도 예약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각 가격마다 쌓이면 여기에 보통 여기 매도 호가라고 하죠. 매도 호가 쪽에 물량이 쌓여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 여기 밑에 매도 호가 총합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각 매수 호가 쌓여있는 물량들 이거를 모두 합쳐서 여기 밑에 82만 3천 주라는 시시각각 매수 호가 총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걸 보시면 이제 역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매도 호가가 매수 호가 총합보다 많은 상황.
이제 기본적인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은 매수 호가가 많아야지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인데 상황이 거꾸로 된 거죠. 매도 호가 쪽에 물량이 훨씬 많은 상황을 역상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쓰면서 하는 게 조금 보기 좋으시죠? 자, 매도 호가 총합, 매수 호가 총합, 이거를 역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보십시오. 아마 이런 현상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 아,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매도를 했더니 팔렸어요. 내가 매도를 했는데, 매도 예약을 해놨는데 그 물량이 팔렸습니다. 근데 파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또 뭔가 매수가 어떤 매수 수급이 좋은 것 같아 갖고 이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수 예약을 딱 걸어놨습니다. 근데 매수가 딱 됐어요. 아, 이제 올라가겠지? 떨어집니다. 주가가. 이런 현상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옵니다. 자, 그게 어떤 이유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문제가 풀어질 것 같은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식을 잘 모른다고 가정해봐요. 주린이에요. 제가 주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딱 호가창을 한번 보십시오. 매수 호가 쪽을 딱 보면 매수가 매도보다는 되게 호가창이 얇다고 하죠. 매수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다. 근데 매도 쪽을 보니까 매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주식을 모르는 어떤 주린이 관점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매수가 너무 받치는 물량이 없는데? 매수세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매도 쪽을 보니까 매도가 너무 많네. 아, 이걸 매수를 해야 돼? 매도가 너무 많은데? 겁이 나요. 겁이 납니다. 그러면 섣불리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매수하고 싶은 신규 투자자들은 겁이 나요. 매수를 못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주린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 호가 쪽에 물량이 많이 쌓여져 버리면, 그러니까 매수 호가보다 매도 호가 쪽에 물량이 많이 쌓여져 버리면 겁이 나죠 또. 와, 매도가 너무 많네. 아, 이거 주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가지고 있던 물량도 무서워서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린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호가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시장에는 다 타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세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되고, 생각하는 관점을 주린이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타짜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수익 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니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매니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결론은 자, 이거예요. 매수 호가 쪽이 물량이 얇게 쌓여 있으면, 즉 매수 호가 쪽의 물량이 매도 호가 쪽보다 훨씬 많으면 우리가 이제 주린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아, 매수가 참 잘 받쳐져 있구나. 매수를 들어갑니다. 근데 타짜 입장에서는 매수 쪽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던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총알바지를 하는 거죠. 개인들은, 주린이들은. 그런데 매도가 쪽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타짜 세력들은 물량을 매집하기가 좋죠. 탁탁 잡아먹으면서. 이런 현상 때문에 뭔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 자꾸 엇박자 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팔면 왜 주가는 올라가지? 내가 사면 왜 주가는 떨어지지? 이런 현상이 호가창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가, 자, 보십시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조금 깔끔해져요. 자, 정리. 자,
주린이 입장에서는 매수호가 총합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 주가가 잘 안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반대로 매도호가 총합이 많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무섭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보유하고 있던 물량도 어떻게 됩니까? 보유하고 있던 물량도 던져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세력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수 호가 총합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을 던지기가 쉽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매도 호가 총합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량을 매집하기가 좋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좀 한번 생각의 관점을 약간 바꿔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시장에서 당일날 급등률을 조금 이제 잡고 싶다. 자, 일단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한번 이 현상을 한번 호가창을 틀어놓고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들을 한번 쭉 호가창을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자, 결론은 당일날 급등하는 거의 99%의 종목이 어떤 상황이다? 역상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역상이라는 조건이 완벽한 조건은 아니에요. 완벽한 조건은 아닌데 당일날 어떤 주가가 급등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완벽한 조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 현상들이 역상이라는 상황이 나와야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가 매집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주가가 급등해 버립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체결 강도라는 게 있어요. 자, 체결 강도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또 우리가 호가창을 보면 이쪽에 매도 호가, 매수 호가 이런 역상의 상황을 볼 수 있는 호가창도 있지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계속 누가 매수를 하고 또 누가 매도를 하고 순간적으로 체결량들이 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인데 지금 오늘 장 끝나고 마지막 한 4시 정도까지 조금씩 다 매도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매도를 하는 과정이 자꾸 나오고 자꾸 누군가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가 매수를 하기도 하고 또 400주 매도했고 2주 매수했고 70주를 매도했고 100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또 보면 누군가가 한 주 한 주 매수하다가 256주가 매도가 되고 누가 매도했어요. 그 다음에 33주를 매수했다가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1700주를 매도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급등주를 잡을 때 이런 게 약간 고민이실 거예요. 순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매도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매수가 많은 상황인가? 아니면 매도가 전반적으로 우위인 상황인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 매수하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수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유입되는 환경에서 우리가 매수를 딱 들어가야 그래도 확률이 높아지는 관점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또 매수는 적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버리면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 이해는 해. 그런데 그 매수가 많은 상황인지 매도가 많은 상황인지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체결 강도입니다. 체결 강도. 제가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체결 강도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보십시오. 자, 현재 누적으로 자, 매수가 100주다. 매수가 100주다. 그런데 이제 매도가 100주다. 그러면 그냥 나누시면 돼요. 얼마가 나오냐면 이제 1이 나오는데 나누면 1입니다. 이제 100분율로 해서 이제 100% 정도가 나온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자, 그러면 매수가 101주입니다. 101주. 매도가 100주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가 한 주가 많죠.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아까 100%는 체결 강도가 100이라는 얘기고요. 체결 강도가 100이라는 뜻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매도도 있고 매수도 많은데 매수가 계속 누적상 한 주가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체결 강도는 약 101 정도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체결 강도를 체크하시면서 체결 강도 체크하시면서 체결 강도가 101% 이상이면 전반적으로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볼 수 있다. 요렇게. 자, 이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일부터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체결 강도가 지금은 90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90.03이면 어떤 뜻입니까? 대충. 아, 매수가 100, 매도가 한 110 정도? 그러니까 매도가 한 10주 정도 좀 더 많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버리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지금 체결 강도가 53입니다. 지금 매수가 100인데 매수가 100인데 지금 현재 누적 매수하고 있는 어떤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매수를 50 정도 하고 100 정도 하고 있는데 매도는 200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매도가 더 우위인 상황인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절로 손실 나는 거예요. 딱.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보면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네요. 지금 체결 강도를 보시면 54 정도 됩니다. 54 정도 되죠. 자, 뭔 뜻입니까? 아까 배운 대로 잠깐 한번 기억해 보면 매수가 100 정도 되는데 매도는 200 정도 된다는 얘기죠. 아까 네이버인가요? 똑같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시작한다? 어떻게 될까요? 확률적으로 들어가자마자 손실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한번 이 정도만이라도 체크를 한번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제가 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조건 검색을 약간 이용해 보면 여기다가 체결 강도를 한번 적어 볼게요. 좀 크게 한번 가볼까요? 체결 강도, 자, 어디가 좋을까요? 한번 봅시다. 체결 강도를 들어가 보시면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보통 이제 한 150 정도. 그러니까 체결 강도가 150이라는 얘기는 매수가 매도보다 최소한 절반 정도로 더 많다는 얘기죠. 자, 검색 눌러보면 자, 지금 종목이 이렇게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종목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 커서를 한번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자, 여기까지.
지금 커서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한참 밑에 내려와 있죠. 그리고 보면 자 보십시오.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봐야 0%, 1%대예요. 그러니까 매수 우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세게 빠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단적으로 체결 강도를 한번 확 내려보겠습니다. 한 50 정도. 너무 낮나요? 한 70 정도 내려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한 70 정도 내려보면 자,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검색 눌러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요만큼 내렸는데 여기에요. 지금 커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전반적으로 쭉 내려보면 하락 종목이 우위입니다. 그리고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쪽에 다 포진돼 있죠. 확인해 보시면 바로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기본 토대로 해서 당일날 우리가 이제 어떤 트레이딩을 하거나 당일날 급등주를 좀 저점에서 잡아내기 시작할 때 최소한 좀 봐야 되는 관점이 역상 플러스 체결 강도 이 내용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이제 벌써 공부를 먼저 시작한 분들은 장 시작하기 전에 벌써 장 전에 동시호가 때 벌써 오늘 급등할 종목을 미리 찾아낼 수 있다고 했죠. 전반적인 승률은 90에서 100 정도의 승률로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역상, 체결 강도, 즉 정리 깔끔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장 시작 전 당일 급등 예상주를 벌써 찾는 단서. 이게 완벽한 조건은 제가 여기서는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자, 동시호가는 몇 시입니까? 8시 40분부터 8시 59분 59초까지가 동시호가죠. 자, 이 시간대에 전 종목을 다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HTS 들어가시면 아마 쓰시는 HTS 내에 장 시작전 동시호가 예상 체결 등락률이나 예상 체결 호가가 나올 거예요. 아마 K증권사 기준으로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예상이라고 한번 쳐보면 자, 여기 보면 0183 화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지금 호가가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분명히 K증권사에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각 HTS에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나와요. 매수 호가, 매도 호가도 나오고 지금 보면 매도 잔량, 매수 잔량 요 중간께 조금 걸리적거린다면 빼세요. 이렇게 빼고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딱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 보면 매수보다 훨씬 많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역상인데? 자, 여기도 보면 AB온이 2464주, 매수 잔량이 513주. 그렇죠. TCK를 보시면 1385주, 154주. 자, 또 보면 코렌텍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역상이죠. 너무 심한 역상이죠. 힌트입니다. 너무 심한 역상이죠. 4058주, 매수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딱 이런 현상을 보면 와, 매도가 너무 많네. 매수가 아예 없네. 주린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아예 매수
손도 아예 못 댑니다.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이런 종목이 급등합니다. 또 보면 심터홀딩스인데 매도 잔량이 3,165주예요. 매수 쪽이 9주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손이 안 나갑니다. 와, 매수가 이렇게 없어? 매도만 너무 쌓여 있네? 이런 종목이 급등해 버립니다. 내일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십시오. 정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처음에 이제 이 공부할 때 보여드린 이 데이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직접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보면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 어렵지만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수익을 못 내고 있다. 핑계입니다. 분명히 시장이 안 좋고 하락해도 폭락이 나와도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정말 이제 다른 포인트를 찾아보시거나 적금을 드시는 게 낫죠. 시장은 늘상 하락장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락장을 알면서도 공부를 안 하신다? 절대 안 되고, 이런 하락장, 폭락장에서도 살아나려면 이런 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기법을 빨리 찾거나, 빨리 마음 먹고 공부하시거나, 빨리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거나 하셔야죠. 분명히 기법은 존재합니다. 항상 시장이 안 좋아도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꾸 지수를 보고 매매하지 마세요. 저도 지수 한 번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를 보지 마세요.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굳이 이슈를 몰라도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단기나 스윙 관점에서 쭉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이슈가 나오지 않는 종목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를 쫓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기업 분석 쪽도 분명히 하면 좋겠지만 기업 분석도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만 굳이 완벽하게 필요는 없어요. 네 번째, 우리가 테마를 쫓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잡는 종목이 곧 테마가 됩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죠. 나중에 장 끝나고 보면 아, 이런 테마였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보면 테마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주 잡을 필요 있느냐? 분명히 잡으면 좋겠죠. 하지만 주도주까지 할 필요도 없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기업 분석, 시황, 주도주, 어떤 보조지표, 이슈, 실적 굳이 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급등주를 이렇게 맨날 잡아내긴 하는데 관점이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렇죠. 뭔가 조금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역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 호가 총합이 매수 호가 총합보다 뭔가 약간 이상할 정도로 약간 많은 상태입니다. 그게 역상인데,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 이런 현상은 역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이제 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을 보고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은 거의 99%가 이런 역상의 환경이 탁 만들어지면서 순간 탁 바뀌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진짜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주가가 탁탁탁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호가창을 빨리 한번 틀어보세요. 매도 호가 쪽이 훨씬 매수 호가 쪽보다 물량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 호가 쪽이 많이 쌓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매수 호가 쪽으로 물량이 확 바뀌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또 보면 매수 호가 쪽 물량이 많다가
갑자기 매도가 쪽으로 총합의 물량이 갑자기 확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역상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타이밍을 잡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타이밍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이제 어떤 파동이나 이제 매점 매수 단가 같은 걸 조금 더 공부해서 좀 더 크게 먹고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 보유도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현상이 이렇습니다.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재미있는지 모르시겠네요. 재미있나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많이 알려드리는 스타일이라 저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꿍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많이 알려드리고 빨리 주식 수준 올려드리고 성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보람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이기 때문에 저의 마인드도 좀 알아주시고, 자, 역상의 환경이 나오려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요. 자, 매도호가 총합이 매수호가 총합보다 많은 상태. 그러면 매도호가 총합이 매수호가 총합보다 많은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아마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매도 물량. 두 번째, 덩어리 물량. 호가창 여러분들 혹시나 쓰거나 공부해 보실 때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기 허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 와, 무섭네.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매도호가 총합이랑 매수호가 총합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허매도 물량이 갑자기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매도호가 총합이 매수호가 총합보다 훨씬 물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겁주는 거예요.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거 딱 보면 허매도 물량이 갑자기 세게 들어왔습니다. 허매도. 보통 허매도 물량은 덩어리가 커요. 딱 보면 너무 무섭다. 물량을 던집니다. 매수 엄두가 안 납니다. 근데 타짜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겁을 약간 주고 주식을 모르는 투자자가 물량을 던져버리면 그 물량을 싹 잡아먹죠. 그래서 역상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자, 보세요. 매도호가 총합이랑 매수호가 총합이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매수 쪽 어떤 큰 덩어리 물량이 있었는데, 매수호가 쪽에 어떤 호가 쪽에, 매수호가 쪽에 덩어리 물량이 있었는데 그 물량이 갑자기 딱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매수호가 총합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매도호가 총합이 좀 많아지는 역상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주식을 모르는 주린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허매수 물량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확 빠져버립니다. 무섭죠. 물량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타짜 세력 입장에서는 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허매수 물량 빠져버리면 역상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허매도 물량이 들어오면 역시 역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장 전에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찾을 수 있다. 그 단서는 역상이다. 동시호가 때 역상 상황을 찾으십시오.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조금 더 뭔가 필터링이 좀 필요하겠지만 단서는 이겁니다. 청기누설 오늘 했으니까 내일부터 한번 연구해 보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십시오. 모르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에 교육 시작할 때 알려드린 것처럼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 8338로 제 이름 석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파트너 홈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당일 급등 예상주도 한번 매일같이 무료로 드리니까 또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의 실력도 점점 쌓아 올라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수 상관없이 지수가 나빠도 폭락장에도 매일같이 수익 나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아마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공부는 좀 더 재밌는 걸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